김민재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는 호펜하임전에 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중 훈련에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하면서 팀과 훈련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빌트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단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많은 경기 시간을 출전하고 있는 선수가 키미이고요. 그 다음이 김민재거든요. 세 번째가 우파메카노인데, 일단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치러졌던 25경기 모든 경기에 선발 출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6경기 8월부터 모두 선발 출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치렀던 25경기, 그리고 한국 국가대표팀이 치렀던 6경기에 모두 나오면서 31경기 연속 선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1경기 연속 출장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백업 수비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 이 두 명의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경기에 못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스타니시치도 아직은 복귀할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이토 히로키는 스타니시치보다도 더 복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 두 선수가 훈련에는 이제부터 참여를 하고 있지만 경기에 나오려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하게 되면 바이에른 뮌헨의 벤치 워머 다이어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발 출장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우파메카노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다 보니까 김민재와 다이어가 짝을 이뤘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김민재가 휴식이 필요해서 쉬게 되면 우파메카노와 다이어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지난 10월부터 스타니치와 이토 히로키가 부상이다 보니까 계속 선발로 나왔고, 다이어가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콤파니 감독의 축구는 라인을 높이게 되고 뒷공간이 넓으니까 다이어의 느린 스피드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김민재 선수가 10월 초 프랑크푸르트 전에서 약간의 아킬레스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쉴 수가 없어서 염증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물론 경기에 아예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국내 매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다이어가 지난주에도 경기에 나왔었지만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난 주말에 김민재가 여전히 100%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제 이 멘트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김민재 선수는 본인의 퍼포먼스가 워낙에 이제는 월드 클래스 위치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100%를 놓고 보면 김민재의 100%가 발휘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런 평가인 거예요. 실제로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한두 번 정도 달려나오다가 끊지 못한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서면서 빼앗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원래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면 그냥 앞으로 나갔을 때 거의 100% 끊어내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번 주중 경기가 호펜하임과의 경기인데 호펜하임이 강등권에 있는 팀이거든요. 현재 15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 있을 만하다라는 평가인 거고, 이번 주중 경기도 있지만 주말에는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다시 주중에는 페예노르트를 만나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프라이부르크와의 주말 리그 일정, 그리고 주중에 또다시 슬로반 바라티슬라바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계속 연달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 주말 경기가 반복이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31경기 연속 출장을 했었고 선발로 심지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가 지난 10월부터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번갈아 가면서 좀 쉬게 만드는, 지난 주말부터 물론 우파메카노는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스타니치와 이토 히로키가 못 나오니까 다이어를 출전시켜서 김민재를 좀 쉬게 만든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말 경기에서 다이어의 플레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다이어가 부상으로 중앙 수비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콤파니 감독과 함께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이어의 느린 속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의 느린 속도는 독일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는 우파메카노의 출정 정지 때문에 이토 히로키, 스타니시치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모두 못 나오는 상황에서 다이어가 메넨글라드바흐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와 함께 탄탄한 경기력을 펼치면서 콤파니 감독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어요. 콤파니 감독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 다이어는 이런 순간,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지 못하다가 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가 팀에게 도움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 김민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보도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김민재가 지난 12월에는 약간 무릎에 통증도 있었는데 김민재는 나는 최대한 자주 출전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벤치에 앉느니 차라리 뛰다가 부러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문제 때문에 장기 결장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바이에른 뮌헨 수비의 재앙적인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김민재가 한두 경기 안 나오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더 오랫동안 완벽하게 경기에 나오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사실은 이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선수라는 건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일마다 경기가 일단 계속 나오기 때문에 김민재가 휴식이 필요한 상태고, 분명한 것은 2월 15일부터 레버쿠젠을 상대로 타이틀을 결정하는 이 경기가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2월 15일에 레버쿠젠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김민재가 없다면 콤파니 감독의 축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김민재를 미리 쉬게 하는 게 낫고, 그 과정에서 다이어가 이번 경기는 선발로 나올 거다 라는 분석인 거죠. 그리고 물론 다이어가 경기에 나왔을 때 당연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고 안정감도 떨어지고 뒷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다이어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안 나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활약도를 보장해주는 그 정도의 백업 역할은 잘 수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경기 중에 승리가 거의 확정이 되면 다이어를 컴파니 감독이 빨리 투입을 하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경기 중에 쉬게 하는 날도 꽤나 많았어요. 그리고 다이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규모를 봐도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다이어가 이토 히로키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이 백업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다이어가 영입이 될 때도 토트넘에서 임대로 오면서 임대료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이어가 지난 시즌의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FA로 1년 추가 옵션이 붙으면서 다이어와의 계약 연장이 발동이 됐었죠. 그리고 이때 임대료로 지불했던 게 400만 유로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유로로 다이어를 영입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백업 자원을 영입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이어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어느 정도 쉴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도 다이어의 이적료나 다이어의 연봉의 값어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다이어가 나왔을 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활용도가 약간은 좀 조정이 돼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앞쪽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공격을 할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이때 라이머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김민재가 왼쪽, 우파메카노가 중앙, 키미가 오른쪽에 배치되면서 키미가 오른쪽에서 빌드업의 역할을 맡고,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서는 김민재가 살짝 올라가서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왼쪽 라인에서 볼을 공급해주면서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도 가장 많은 패스를 보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첫 번째 빌드업에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키미가 올라갔을 때 아무래도 키미는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재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때 키미의 옆자리에 있는 파블로비치 혹은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반대로 3백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민재가 가장 뒤에서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워낙에 달려드는 수비를 잘하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앞쪽에서 압박을 하면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하고 김민재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면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그리고 이렇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편안하게 올라가서 저돌적인 수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전방 압박이 자연적으로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이어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우파메카노 옆에 다이어가 배치되든 김민재 옆에 다이어가 배치되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다이어를 놔두고 올라가서 압박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김민재가 올라가서 압박을 해버리면 다이어가 혼자 남는데, 아까 이제 독일 언론 테제트에서 나온 것처럼 다이어가 그동안 콤파니 감독의 선택을 못 받았던 건 다이어의 느린 속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민재가 전방 압박을 하러 올라가면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의 약점이 뒷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파메카노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김민재가 지난 경기는 다이어가 오히려 올라가서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앞쪽에서 상대 공격수를 부딪혀주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요. 김민재가 뒤에서 다이어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 김민재와 다이어의 히트맵을 보면 다이어가 아무래도 커버 범위가 아래로 그리고 위로 김민재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느린 선수니까. 반면에 김민재는 다이어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서 다이어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김민재가 다이어보다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가 올라간 위치보다 김민재가 올라간 위치가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경기는 다이어가 조금 더 올라가서 압박을 하는 역할을 맡고 김민재는 올라가긴 하지만 다이어가 뒤에 혼자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기보다 뒤로 내려와서 다이어의 공간을 좀 커버를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이 장면을 보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과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독일 매체가 김민재가 100%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게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100%면 여기서 달려들면서 그냥 끊어냈을 텐데 여기서 달려들다가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살짝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김민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김민재가 올라오는 순간 뒤에 있는 선수가 바로 다이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이 뒷공간을 커버하기에는 스피드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김민재가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대부분의 장면에서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이어가 오히려 앞으로 올라가서 앞쪽에서 이제 수비를 방해하고 김민재는 뒤에서 요 공간들을 커버하는, 이게 더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김민재가 못 나올 때 우파메카노가 살짝 내려가 있고 다이어가 좀 올라가서 압박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당연히 올라가서 하는 압박도 다이어가 우파메카노나 김민재보다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공격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는데 다이어가 달려나와서 압박하는 속도가 조금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올라오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여기서 패스를 준 다음에 본인은 다시금 돌아뛰거든요. 근데 이때 다이어가 공격수를 따라가는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느리다 보니까 공격수의 움직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다이어가 달려 나왔는데 공격수가 뒤로 돌아뛰는 순간 다이어가 이 선수의 움직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이 비게 되고 다이어가 약간 뒤늦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때 왼쪽에서는 라이머, 오른쪽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 두 명의 선수가 이 공간을 커버하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가 올라가서 압박하는 데에도 당연히 우파메카노나 김민재보다 백업 선수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콤파니 감독이 어느 정도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번갈아 가면서 쉬게 해줄 때 다이어가 나왔을 때는 다이어가 뭐 엄청나게 치명적인 미스를 하지는 않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가 안정적으로 쓰면 본인의 기대치는 충족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렇다면 다이어의 단점인 느린 발,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오히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약간 뒤쪽에서 커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의 단점을 잘 보완을 해야, 그래야 경기에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안 나왔을 때도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동시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스타니시치와 이토 히로키도 복귀를 앞두고 있거든요. 아까 이 소식을 보면 빌트지의 소식인데 스타니시치는 팔리냐와 함께 보조 코치와 함께 훈련을 했고요. 팀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이제 샤샤부이와 이토 히로키는 피트니스 세션을 완료하면서 아직은 이제
팀 훈련에 참가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토 히로키도 부상 복귀 예정입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스타니시치는 드디어 컴백을 앞두고 있고 이토 히로키도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후반기에는 복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다이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활용을 하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적절하게 휴식만 취한다면 후반기에는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가 돌아와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조금 더 여유롭게, 특히나 후반기에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도 시작하고 결정적인 경기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너무 체력적인 부담이 많아져서 실수가 나온다거나 100% 컨디션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휴식을 취하면서 후반기에 결정적인 경기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다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부진할 때 그때 이제 더리우트의 짝으로 나와서 어쨌든 지난 시즌에 안 좋았던 그 바이에른 뮌헨의 시기를 다이어가 어느 정도는 버티게 해줬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백업의 역할을 그래도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연봉도 적고 이적료도 적었고 딱 백업의 역할을 바이에른 뮌헨에서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다이어가 이 백업의 역할을 그래도 묵묵하게 수행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다이어가 본인의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제 타이틀 경쟁을 하는 팀들은 이제 로테이션이 약간 들어갔을 때 그때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김민재가 안 나왔을 때, 지난주는 이제 우파메카노가 안 나왔을 때 잘 버텨냈고 이번 주에 김민재가 안 나왔을 때도 바이에른 뮌헨이 잘 버텨내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